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을 딱 해서 한 단어로 쓰면은 여기 학령에서 나왔던 건데 제목은 잘 했더라고요. 금리보다 강한 AI. 그러니까 금리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주가가 빠졌어야 되는데 AI 기술주 때문에 올라갔다. 뭐 이런 식의 한 코멘트예요. 그러니까 금리는 채권이고 AI는 어떻게 생각하면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잡는다. 채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못 잡는다.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락락 CEO가 얘기한 게 뭐냐면 AI가 인플레이션을 안정하게 해주는 그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과연 AI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것도 단기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주식 시장 움직인 거예요. 이게 지금 S&P, 나스닥, 다우존스, 러셀 쭉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화요일이에요. 이때가 화요일날 CPI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은 하락하는 바람에 CPI는 이제 낮아지게 발표가 됐지만 코어 부분은 이제 예상대로 발표가 됐죠. 그러는 바람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금리는 올라갔고 그러면서 주가가 처음에는 좀 빠진 듯 했는데 결국은 리커버리 다 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술주들이 조금은 하락은 계속 조금씩 하지만 결국은 또 바이어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바이어에서 올려줬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 같은 경우도 FOMC에서 동결 발표를 했지만 두 번이나 인상을 연내하겠다 그랬으니까 이거 굉장히 이것만 봤을 땐 굉장히 매파적이었는데 이제 코멘트 하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7월 달에 가서 무조건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잘 보이시나요? 뭐 이렇게 빨간불이 뭐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네. 그러니까 50bp 인상한다고 점도표는 찍었지만 7월 달에도 결국은 라이브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그 두 번이라는 게 약간 이제 그 뻥카처럼 느껴지는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다시 반등하면서 끝냈죠. 그리고 여기서 움직인 거 보시면은 노란색이 금이고 녹색이 달러예요. 그러면 지금적으로 보시면은 노란색이 금인데 금이 내려가면서 달러가 강세가 된 거죠. 금리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갔는데 조금 옆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 개가 반대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중간에 보시면은 금이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 되게 유연하게 똑같이 움직여요. 근데 여기 1번대로 가서 보시면은 두 개가 되게 헤매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생긴 타이밍이 있어요. 이런 타이밍에. 그래서 두 개가 역으로 안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는,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는 거죠. 여기 같이. 지금 여기서 여기 잠깐 보시면은.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달러하고 금하고 계속 반대로 역의 코릴레이션으로 움직이게 되면, 역의 상관관계로 움직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패러다임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깨지는 게 여러 번 나타나면 시장의 변곡점이 되거나 뭔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페드 멤버들 나와가지고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다 매파적으로 얘기하고 인플레이션 우려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 급등하고 그러면서 러셀은 빠지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빠지는 거는 침체 쪽으로 가는 쪽으로 베팅을 더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단기 금리가 계속 벌어지잖아요. 더. 왜냐하면 장기채 매수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BTM표 하면서 뱅크들이 로스가 난 부분들이 평가손이 나고 있는 채권들을 갖다 담보로 갖다 넣고 돈을 100으로 빌릴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로스컷이 안 나오는 상태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추정해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필요해야 로스컷을 하고 그걸 갖다가 로스컷 하느라고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른 다음에 그걸로 예금 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SVB 사태 이후에 그걸 막아주기 시작을 한 거고, 그걸 막아주니까 결국은 로스컷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장기 금리를 급하게 매도해야 될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가 못 오르는 거죠. 장기채는. 단기는 정책 금리니까 올리는 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요. 2년까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여기 끝부분에서 쭉 빠진 거는 뭐 푸틴이 벨라루스에다 핵무기 배치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하루 쉬니까 그 쉬는 거 반영해서 약간 이제 엑시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으로 보시면 거의 나스닥은 3.8%, 연간으로 지금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37.88%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AI와 이 파워는 진짜 굉장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외환 쪽 시장 보시면은 지금 하얀색이
이거 숫자를 업데이트 못했네요. 하얀색은 원달러인데 0.78%고, 엔화 같은 경우 마이너스 1.78%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두 개로 따지면 한 2.6%? 아니다. 그쵸. 2.6% 정도 뒤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가 그만큼 더 약세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원옌 환율 자체가 과거 대비 굉장히 낮은, 한 10년 대비해서 거의 저가에 가까운 수준으로까지 엔화가 빠져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잠깐 홀릭스에서 그때 얘기했지만 원달러하고 구리랑 이렇게 포인트로 보시면 원화가 올라가고 여기도 구리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원화 올라가면서 구리도 올라가고 이 타이밍들이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을 때 이제 마이클 링께서 말씀을 해주셨었죠. 그때 구리 원달러는 결국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중국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의 뉴스가 어떤 뉴스들이 주로 나왔냐면 이제 중국이 이슈가 생겼다. 그 경기 하강 전망되는 바람에 유가가 급락을 해요. 급락을 하니까 경기 부양할 거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올렸죠. 경기 부양해서 CPP 단기금리 인하하고 뭐 중기 MFR인가 뭐 그래서 그 중기 금리죠 이제. 그리고 단기 금리 완전 초단기 이제 대출 금리는 이번 주에 인하를 할 것 같고 그게 이제 10이냐 20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내에서는 중국은 경기가 나빠진 게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경기 부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구리랑 전부 다 커머디티 가격들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떠요.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뜨고 원달러도 의외로 그럴 때마다 강세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ECB 같은 경우도 목요일 날 이제 금리 인상을 했고 7월에도 인상하겠다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제 일단은 이제 동결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로가 강세가 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된 거죠. 이쪽에서 보시다시피. 그래 놓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인프라 지출이나 다주택자들 이제 투자 허용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동산 경기를 다시 부양하고 싶은 거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으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유로나 호주 달러 되게 강세가 됐고 그리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원화도 강세가 됐고 한 중간 정도 되죠 얘네들보다. 예. 그리고 국채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막 움직였지만 이렇게 지금 막 보시면 막 위아래로 난리를 쳤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조금밖에 안 빠졌어요 가격으로는.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밖에 상대적으로 안 오른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종목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다음 메타. 그러니까 이거 인공지능이죠, 아직도. 그다음 엔비디아까지. 그러니까 AI가 결국은 한 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계속 봤지만 CPI 발표되면서 컨센서스이 0.2였는데 0.1 됐고 그다음에 좋게 나온 거죠. 인플레이션 없는 걸로. 근데 코어 같은 경우는 코어 MOM 보시면 0.4에서 0.4. 그래서 그냥 예상대로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0.4 곱하기 이제 뭐 12 하면은 거의 4%대 이상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약간은 컨선이 있는 거죠, 지금 페드는. 예. 그다음에 PPI 같은 경우는 나쁘게 나왔는데도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페드 디시전이 있었고 동결을 해놓고 기본적으로 뒤에를 다 움직였죠. 그래서 1년짜리 같은 경우 30bp 올리고 2년짜리 같은 경우도 30bp 올렸는데 장기 같은 경우는 2.5에서 2.5를 그대로 뒀고 예, 현재 같은 경우는 올해 말이죠. 올해 말 같은 경우는 50pp를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되게 네거티브였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코노믹 프로젝션에서 GDP 같은 경우는 0.4에서 1로 올리고 실업률은 4.5에서 4.1로 올리고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약간 올렸죠. 지금 코어는 3.9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0.4 나왔으니까 0.3 정도 나오면 3.9 정도에 매치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숫자들이 0.3 정도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너그리를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는. 네. 점도표에서 장기 쪽 2.5에는 계속 찍고 있지만 그러면 결국은 자기네들이 봤을 때 2.5 찍고 3.6까지는 어느 정도 버틴다는 얘기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골디락스나 마찬가지니까 성장하면서 실업률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래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골디락스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도 좋았죠. 그리고 리테일 세일즈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시건 컨슈머 센티먼트 같은 경우도 되게 잘 나왔고, 근데 이제 후장 들어가면서는 이제 프로핏 테이킹이 좀 나오면서 바뀌고, 그 다음에 이런 블러드, 월러스 이런 분들이 다 나오셔서 이제 그 금리 인플레이션 우려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 펀더멘탈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나 아니면 펀더멘탈 하는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금리 역전돼 있고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식 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실적 좋아서, AI가 드리븐하는 실적으로 주가 계속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장세다. 이렇게 양 진영이 이제 그러니까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일단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아까 앞에 톡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국무장관 갔는데 뭐 시진핑은 몰랐다, 뭐 풍선 사건 몰랐다 이런 얘기 하고 있다고 얘기를 잠깐 하셨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떤 이제 좀 화해 제스처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중국이랑 화해가 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을 2%대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둘이 화해하는 얘기가 나오면 주식시장도 굉장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빌딩이나 아니면은 지금 하우징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번 주에 쭉 나오니까 집 문제 계속 인플레이션 우려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서비스 PMI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되는데 결국 서비스 PMI는 고용이랑 연동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스티키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계속 고용 임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선 서비스 PMI 쪽 나오는 걸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이 이제 수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국회 증언 하니까 청문회 나가니까 여기서 또 이제 진짜 2번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서부터 여러 가지 물어보겠죠. 예, 그래서 그런 코멘트 나올 때마다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변동성들이 너무 떨어진 상태라서 그렇게 급등할 만한 뉴스가 있는 한 주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잠깐 채팅창 보고 가보겠습니다. 네, 제이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풍선 스파이 몰랐을 거라고 하는데 그 몰랐을 것 같지는 않죠.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 달러에는 해지하는 게 유리할 듯. 해지 없이 하는 게 지금 일본 엔화 같은 해지 없이 하는 게 유리하죠. 근데 지금 아까 그거는 일본에 상장돼서 일본 사람 위주니까 거기서 해지를 안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달러 익스포저를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면 결국은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가지고 달러 채권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 원래 그냥 투자를 하게 되면. 근데 아까 봤던 그 엔화 ETF 같은 경우는 거기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샀으니까 엔화 익스포저가 없어진 걸 다시 엔화를 포워드나 이런 걸로 해지한다는 해지해놓은 ETF일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일부러 양쪽 엔화도 베팅하고 달러 채권에도 베팅하는 ETF를 양쪽으로 하는 걸로 하나를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조정 한번 하나. 네. 네. 반도체 쪽은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지금 그러니까 해외 주식 매매한 것들을 쭉 보다 보면은 굉장히 단타로 매매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특히 이제 속슬, 그다음에 TQQQ, SQQQ는 굉장히 단타로 매매가 되고 있고, 볼륨도 굉장히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단기 매매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현재 그 기술주 매도 나오는 것도 이게 어느 레벨에 산 사람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지를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매도가 저렇게 나와도 그렇게 티날 정도의 그 금액이 아닌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좀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LF 맞습니다.